저는 오히려 여수는 네. 사실 경남하고 지척이고 지금까지는 그쪽에 그 생활권이 광주와의 연결을 되게 중심으로 돼 있던 거고 산업물류만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적 교류도 좀 늘릴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남해에서 여수까지 그 2023년 초에 우리 그 2030 NDC 발표됐을 때 정부가 욕을 태백이로 먹었던 게 석유화학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 늘려가지고 그때 엄청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울산에 샤힌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더라. 그것 때문에 늘렸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단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그런 건지 나 궁금하고 그때 당시 막 샤인 프로젝트 들어온다고 할 때 환경이나 이런 쪽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기후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을 울산에 짓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사실 지역은 당장 그게 먹거리니까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아예 귀등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지금 국내 이제 거의 최대 규모의 이제 석유화학 설비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정유 산업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라서 이제 원료 조달 측면에서 이제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 대비 이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TC2C 공정은 이제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공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네. 중국처럼.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서 이제 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원가도 저렴하고 기존 공정보다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몇 년 전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의 침체는 일시적인 침체일 뿐이고 석유화학 산업 원래 사이클인 거 모르냐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팽배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석유화학 산업은 다시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출량 목표를 완화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샤인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 침체는 이제 S-오일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조금 완화된 면이 있고 실제 업계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S-오일로 이직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S-오일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은 S-오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이제 경쟁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 잠식인 거죠. 사실 중국을 대응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제 S-오일이 최첨단 공정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더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울산 내부에서는 뭐 그냥 사업이 들어오는 걸 좋아했던 거지 뭐 특별히 문제의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이때가 마침 또 뭐냐면 조선업에서 용접사들이 많이 이제 실직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플랜트 공접하러 용접하러 많이 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한동안은 이게 좀 해결해 준 거예요, 인력난을. 석유화학에서 막 공정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줄이는 거 말고 그냥 전체 화학 산업이라는 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요?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석유 기반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청정 원료 기반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석유를 대체할 만한 그런 원료 개발이 지금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를 그렇게 유지할 만큼 새로운 어떤 대체 원료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대체 원료 지금 개발 과정은 조금 느리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료를 수급하는 게 어려운데 바이오 납사라든지 그런 청정 원료를 이제 해외에서 수급해 올 때 그 규모에 한계가 있어서 한국의 당장 원료 대체를 통해서 이제 배출량을 줄이고 뭐 경쟁력을 얻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이제 좀 뛰어들면서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좀 대체 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은 너무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업황이 어려워지고 또 한국에서 뭐 청정 원료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그런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지금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거 사실 그 중단됐죠. 네네. 그것도 울산에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처음에 애초에 만들 때 내수만 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처음에는 글로벌 업체들이랑 이제 이미 선판매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뭐, 물량의 뭐 한 40%까지 이미 선판매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착공 전부터 이미 선판매 계약을 했고, 그 착공 다 완료되기 전까지 뭐 70%까지 선판매 계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워낙 대규모 투자여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대규모로 이제 재활용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 재활용이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고품질의 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서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새로운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 좀 탄소 감축 효과가 조금 반감된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공정 과정이 이제 신기술을 이제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경제성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의아하게 보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SK그룹이 좀 탈탄소 경쟁력을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이 이제 발표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SK그룹 사업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이 좋지 않고, 특히 이제 배터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SK온 위주로 지금 이제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사업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돈 많이 벌잖아요, SK. 맨날 삼성전자 눌렀다 막 이런 기사 많이 1등 했다고 엄청 좋았는데. 사실 SK 이노베이션 안에 이제 SK온이랑 SK 지오센트릭이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SK온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SK 지오센트릭 이제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올해 초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한국이 원료 수급도 하기 쉽지 않은데 이 재활용 사업을 결국에는 확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센터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 이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고용 및 신규 투자 측면에서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좀 지역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에너지바 이젠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ww.nextzeroba.org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다들 뭔가 2030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다들 목표를 거기다가 많이 세워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되게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끝으로 좀 이번 공약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광역단위 공약을 보니까 울산은 자동차, 석화, 조선을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뭐 예상 가능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생뚱맞은 게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서 오일가스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가 이제 울산 관련해서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석유화학 대전환을 통해 에코산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어떻게? 뭐 여수 얘기는 아까 충분히 이제 한 거니까 북극항로는 뭐 요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북극항로를 여름에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6월부터 한 9월 초까지 지금 4개월 한데 계속 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로가 더 열릴 것이다. 그래서 북서항로라고 하면 캐나다 쪽이고, 이제 북동항로라면 러시아 쪽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동항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가 하여튼 가장 물류량이 많은 곳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이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하나 거점항을 가져가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점항이 있으면 근처에 제조업 클러스터가 같이 있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울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 지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제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 만들라는 포석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갑차카 반도에 얼음이 녹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부동항이 지금 생긴다는 소식을 제가 이 해운업 하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 전에 거점항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과연 러시아가 자기 땅에 부동항을 지을 수 있는데 거점항을 한중일 나라에 하나를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뭐 가져오면 좋죠. 가져오면 좋고 시너지는 엄청나죠. 사실은 물류 클러스터가 된다는 거는 뭐 로테르담 하나 있어서 사실은 유럽이 제조업이 다 안 돼도 거기 그거 하나 효과가 크거든요. 뭐 여수가 뭐 에코산단 탄소 중립 달성해야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득한 방향이고 아직은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만으로 될까? 저는 오히려 여수는 네. 사실 경남하고 지척이고 지금까지는 그쪽에 그 생활권이 광주와의 연결을 되게 중심으로 돼 있던 거고 산업물류만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적 교류도 좀 늘릴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남해에서 여수까지 터널을 하나 뚫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연결성이 강화되는 게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뚫으면 20분 안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덕도하고 저희 부산하고 연결해서 거제도 거가대교 뚫는 것처럼 저는 거기에 전철망 같은 게 구축돼서 생활권으로 2시간 내로 편입되면 서울에서 천안 가는 느낌으로 부산부터 여수까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편입하면서 다른 실마리를 찾는 게 낫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자체로 될까? 석유화계 전환을 이건 달성해야 될 목표는 있는 거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거 갖고 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저는. 근데 거기 막 그렇게 터널 뚫고 하면은 여수 사람들이 오히려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상권으로? 근데 이게 선택지를 좀 줘야 되는 거죠. 여수 인구가 순천 이런 데로 많이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순천이란 도시를 두고 네. 이 여수하고 광양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천에 살고 출근을 여수로 하고 광양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여수하고 광양 인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생활권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고요. 그게 이제 확장돼서 광주까지로는 편한데 동쪽으로 안 편하니까 선택지를 주면 어쨌든 뭐 여기 인구가 어떻게 되든 활력이 생기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여수가 좋아할까요? 지금 일단 뭐 네. 터널 뚫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보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제 대구 광주를 저 달빛철도라고 홍준표 네, 지사랑 저 전남이랑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선호한다고요. 사실은 이거는 인구가 어디 빨려나가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편의성도 있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연결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수를 굳이 여쭤봤던 이유는 아까 이제 여수 석유화학 대전환인데, 그러니까 여수가 지금 문제가 석유화학에만 매달려 있어서 문제인데 이거를 전환을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다른 아이템이 없나, 여기는 붙일 아이템이 여기서 석유화학에서 좀 확장 뻗어가서 할 만한 게 없나,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조선업 클러스터는 경남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 업체들. 네. 근데 사실은 좀 면을 넓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포가 또 사실은 굉장히 큰 조선업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를 제가 볼 땐 해안가를 다 끼고 확장하는데 지금 사실 친환경 전환 조선업이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연료 전환만 한 거거든요. 연료만 이제 기름에서 이제 LNG로 왔고 이제 암모니아로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석유화학보다 왜 더 빠를 것 같지? 공정 자체를 탈탄소 전환하는 거는 사실 아직 할 게 많고 근데 중국이 주는 딜레마는 똑같은 건데 신규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기업들을 좀 제조 스타트업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업체들을 완전히 싹 갈아엎든 근데 여수도 그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개의 산업이 더 옵션으로 생기는 거죠. 어차피 그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수란 지역을 점으로 봐서 요 안에서 뭔가 해결하라 그러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데 좀 선으로 있고 네. 면으로 이렇게 네네 좀 저는 그렇게 보는 안정을 거죠. 확장하자. 그리고 그쪽에 뭐 학교들도 사실은 그럼 같이 쓸 수가 있고 대학도 이제 공유할 수가 있고. 사실 여수가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신규 탈탄소 기술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을 할 때 그 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으면 이 신기술을 뭐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거 그 설비를 교체하고 이러기가 좀 힘들 텐데 이미 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지금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시키기에는 오히려 좀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치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어떠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무턱대고 투자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SK 지오 센트릭의 이제 재활용 클러스터 산업만 봐도 이렇게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유럽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화학 물질법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유럽 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외부 수입품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위기에 처한 업체, 뭐 지역에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2월에 EU 청정 산업딜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과 이제 연계를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탈탄소 전환이라는 방향성 하에 기업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은 그걸 이제 조건부로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도 뭔가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지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의 지원을 조금은 믿고 그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재 분야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돼. 반도체도 소재 독립이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정밀화학이랑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나요? 사실 이게 유럽이 이제 정밀화학
정밀화학이라든지 그 화학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원료가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이제 천연가스를 써서 이제 암모니아 생산이 많고 암모니아에서 이제 비료라든지 다른 이제 정밀화학 제품군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한국은 납사가 이제 메인 원료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비해서 더 제품군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제로 에너지바 종종 예, 봐주시고. 뭐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